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발전기의 과여자 및 저여자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이제 유효전력, 무효전력 편에서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동기발전기 V 곡선과 같은 내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기발전기의 이제 등가위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동기발전기를 갖다가 이제 등가위를 사용할 때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좀 간이 등가위로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여자 특성, 이제 저여자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등가위로는 이것입니다. 전기자 반작용과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여기는 이제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고,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죠. 이 부분을 갖다 다 표현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동기발전기의 정확한 등가위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등가위를 주로 우리가 일반화된 해석을 쓸 때는 요 등가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간이 등가위로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간이 등가위로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는데, 뭐 근사 등가위로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화된 등가위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피던스죠. 총 임피던스는 저항에 대한 부분은 여기 권선의 저항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리액턴스 부분에는 가장 큰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하고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거의 합으로 돼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동기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런데 간략화된 등가위로에서는 요게 이 권선의 저항이 워낙 작다 보니까, 권선의 저항을 갖다 작다 보니까 이걸 날려버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J의 XX로만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동기 리액턴스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영향이 작으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봐도 크게 이 얘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뭐 크게 틀리지 않다. 경향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안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 영향보다는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라고 우리가 회화상에서 이제 써놓더라도 이것은 대부분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그 리액턴스의 영향이 대부분이다. 그거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도 크게 이제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전력이 되죠. 이 기전력을, 동기 발전기의 기전력을 두고,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함만 고려를 하는 거죠. 간이 등가위로서는요. 동기 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함만 고려한 등가위로가 바로 이게 간이 등가위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이 동기 발전기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크게 경향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 회로를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기 발전기의 등가위로를 요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렇게 간이 등가위로로 놓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화된 이 등가위로를 가지고 이제 동기 발전기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 어떻게 이제 쉽게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는 이야기죠. 간략화된, 근사화된 등가위를 사용할 때 이제 주의점은 뭐냐면은 반드시 이것이 그렇게 큰 오차를 내지 않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값이 아주 좀 무시할 만큼 좀 작다. 뭐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변압기를 다룰 때도 정확한 등가위로, 완전한 등가위를 그려놓고 그걸 갖다 바로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냐면 여자 회로를 갖다가 이제 옮겨서 앞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용하는 근사 등가위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해석하더라도 크게 오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근사 등가위를 가지고 현실에서는 사용하는 것이죠.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그 등가위를 그렸지만
변압기와 같은 근사 등가열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오차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거든요. 여자 전류가 뭐 전격 전류의 20-30% 이렇게 크고 누설 좌속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변압기와 같이 근사 등가열을 구성하지 못하고 IEEE 권장 등가열을 가지고 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주로 등가열로 등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근사화 시켜놓고 해석을 하다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 납득이 됐을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등가회로를 갖고 그랬으니까 이 등가회로에 해당하는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이 전압은 여기서 이제 이 전압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부여할 때 단자 전압이다. 이 발전기 한 대를 놓고 봤을 때 단자 전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전압은 개통에 우리가 물릴 겁니다. 큰 개통에다가 발전기를 갖다가 이제 가압을 해갖고 큰 개통에다가 이제 물릴 때의 개통에 물렸을 때 개통의 전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작은 개통이면은 그 단자 전압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다를 텐데 작은 개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개통에다 우리 발전기를 딱 물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개통, 그 개통상의 전압이다. 개통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도 개통. 여기서는 이제 페이저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그 페이저들은 다양한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팩타 저 팩타를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갖다가 다 그 변수를 갖다가 다 상수화 시켜 놓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페이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압은 움직이지 않는 전압이다.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발전기 단자 전압이라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걸 바라보고 해석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결할 계통의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결할 계통의 전압. 자, 근데 그 연결할 계통의 전압이 작은 계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계통이다. 무한대 계통이다. 즉, 이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즉, 이 무한대 계통이기 때문에 무효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고 유효전력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은 일정한 수준으로 늘 유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이 해석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압,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통의 전압이라고 보시는 게 좀 여기서는 정확해요. 단순하게 이 발전기 자체 단자 전압이라고 보시면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당연히. 자, 이 전압 방정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다가 전압 강화가 더해가지고 이렇게 기전력이 되는 식으로 이제 전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일반 부하,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부하는 일반적인 전력계통의 부하 상태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지상 부하인 경우가 일반화된 상태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인 부하를 갖다 고려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페이저도를 작성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요. 요 전압을 기준으로 이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는 이렇게 전류는 우리가 설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 상황 가장 일반적인 부하 상태인 지상인 부하, 그래서 전류가 늦은 상태를 가지고 이제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전압 강화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전압 강화는 I에다가 J가 붙은 것이죠. I에다가 J가 붙었으니까 전류보다는 90도 앞서도록 그러니까 전압 강화 위상을 갖다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 두 전압을 합친 게, 이 전압 강을 합쳐준 게 우리가 이게 기전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때 여기를 갖다가 세타, 여기는 델타, 여기는 상차각,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가 일정 출력으로 운전한다, 일정 출력 조건으로 운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 또 제약 조건으로 들 거예요. 그 다음 제약 조건은 여기가 많죠. 여기는 갖다가 여기도 일정하고, 여기도 일정한 상태에서 발전기 출력은 일정 출력, 즉 P가 일정한 운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또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두는 것도, 얘도 이제 일정한 조건으로 두는 거고, 이 단자재나만 표현됐지만 요거는 계통의 연결된 무한대 계통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일정하다. 즉, 무한대 계통에 연결됐다라고 제한 조건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일정 출력 조건에서 여기 이제 폐지조수상에 그러면 이 제약은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요 선과 요 선으로 이제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선과 이 선으로. 자, 왜 그러냐면, 피에 대한 일정 조건이거든요. 피에 대한. 유효 전력에 대한 일정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전류 안에는 제가 그랬죠. 전류 안에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표현을 갖다 잘 듣고 오신 분은 여기 이 말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전류 안에는 이성분과 이성분이 있다고 했죠. 이성분은 뭐가 되냐면 이성분은 사인 성분이다. I의 사인 성분이 되고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I의 사인 성분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이 성분은 I의 코사인 성분이 되죠. 코사인 성분이죠. 이 코사인 성분은 여기다 전압만 곱해보면 VI 코사인에서 유효전력이잖아요.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무효전력이죠. 즉, 여기가 전류의 유효전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정 출력 조건이나 P를 일정하는 조건에서 내가 해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뭐 발전기를 갖다가 뭐 내가 그 여자 전류만 올리면 그 P가 항상 일정하냐? 그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 조건을 그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다 폐지조도에서는 두세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두고 한두 가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경향을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효전력에 대한 제어는 앞에서 말했듯이 PQ 제어할 때서 말을 했을 거예요. 유효전력은 뭐냐면 원동기 터빈의 입력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여자전류, 즉 그 여자장치의 여자전류죠. 여자전류 크기에 대한 제하로 독립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영향을 다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을 폐지조도 상에서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조건, 지금 여기는 P는 그냥 일정하게 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로 무효전력 제어를 했을 때, 즉 그 계좌를 갖다가 올리거나 내리고 했을 때, 계좌 전류 올리거나 내리고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를 갖다가 보기 위한 그런 제약 조건을 두고 우리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P가, 여기가 잡힐 거고, 여기, 전류는 여기 일정한, 그러니까 요 P는 항상 이 크기는 갖다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요 값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지켜져야 되냐면, 요 선도 지켜져야 됩니다, 요 선. 자, 여기의 높이가, 요 삼각형에서요, 여기의 높이가 뭐에 해당되는가? P에 대한 높이가 해당되고, 여기 부분이 이제 Q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높이 또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요 선과 요 선이 지켜지면 우리가 해석상에서, 페이지 해석상에서 동기발전은 일정 출력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제약 조건에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I의 IX의 코사인 세타 부분이 되죠. 즉, 그러니까 여기다가, XX의 V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VI 코사인 세타. 여기도 유효전력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유효전력 해당하는 여기 높이에 되는 거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Q는 여기입니다. 앞에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편에서 충분히 좀 설명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출력 조건을 잡을 때 이렇게 이 선을 갖다가 뭐냐면 일정에 잡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제약 조건에서 해석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지조도는 아주 다양한 것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뭐 계좌 전류를 갖다 키웠을 때나 줄였을 때 어떤 경향의 운전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면 여자 전류만 제외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뭐 무효 전력에만 영향을 미치고 완전히 뭐 유효 전력은 완전히 영향이 없냐?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영향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해석을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향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질문들을 그렇게 막 던져줘요. 이렇게 왜 영향이 없냐?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팩타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는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무한대 모선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전압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질문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이 우리가 페이저 해석이라는 걸 할 때 뭐 페이저 해석이 만능이 되는 게 아니죠. 페이저 해석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특정 요소만을 보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뭐냐면 굉장히 제약을 다 두고 잡아두고, 원래는 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긴 하죠. 움직이긴 하지만 그거는 거의 이제 무시할 정도 수준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과여자를 한번 시켜보자는 이야기죠. 자, 과여자를 시켜보죠. 즉,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계좌전류를 키우면 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여자.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지금 앞에서의 조건은 뭐냐면 얘가 일정하고, 얘가 지금 일정한 조건이고, 얘가 일정한 조건이고, 그 다음 뭐도 일정해요? 일정 출력 조건. 즉, 뭐도 일정해요? P도 일정하게 잡아둔 제약 조건 내에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처음 조건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운전하고 있다고 보시죠. 이렇게. 처음 기초적인 조건은 뭐냐면 역률이 1인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역률이 1이라는 것은 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조건이 되겠죠. 역률이 1인 조건이 그냥 해석의 기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과여자를 시켰다. 즉, 그러면 여기가 역률이 1이면은 전압방정식은 뭐 이와 같이 되고, 이 전압방정식에 의해서 페이저도는 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게 전압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과 이게 합성된 게 이제 요 값이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기전력이죠. 여기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이 과여자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유기기전력이 증가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제약 조건 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이 커진다는 건 유기기전력이 커지면 이렇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약 조건을 이렇게 안 두면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요것과 요거에 대한 제한 조건을 뒀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커지더라도 요 높이는 거 다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변하게 되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요 선상에서. 요 선상에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얘가 일정한 조건을 잡아두게 되면 전압강화는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전압강화 이렇게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기전력이 이렇게 커지면 여기는 지금 일정 출력 조건의 제한 조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정하니까 얘 전압강화는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J의 I-XX가 되겠죠. 여기 I-로 이렇게. 그러면 요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요 I-를 미리 미리 말해버렸는데, 여기 이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전압강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 전류보다 90도, 이 전압값보다 90도 뒤지게 나타나야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I-의 J 이렇게 돼야 되니까 I-란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맞겠죠. 이 전압강화보다 위상이 90도 뒤진 위치가 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류 크기는 반드시 또 여선상까지는 와야 되죠. 요게 또 하나의 제약 조건이죠. 즉, 일정 출력을 내려면 전류도 여기까지는 흘러줘야 되죠. 여기 부분은. 그러면 요 전류가 지금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즉, 새롭게 뭐가 등장한다면 요 전류에다가 과여자만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성분의 전류가 흐르더란 이야기죠. 요 성분의 전류가 만들어지더란 이야기예요. 발전기는 이 성분의 전류를 만들어낸다. 즉, 무슨 전류예요? 무슨 전류를 만들어내요? 지상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상전력. 지상분의 무효전력. 여기 보면 지상분의 무효전력이죠. 그죠? 여기가 무효전력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무효전력과 관련된 전류죠. I 코사인 세타잖아. I 코사인이 아니라 I 사인이죠. I 사인 성분의 전류죠. 즉, 무효분의 전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패턴의 전류냐면, 전압보다 뒤지는 지상분의 무효전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여자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과여자를 시켰기 때문에 기전력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전압은 올라가게 되겠고, 그때
그때 흐르게 되는 이 전류는 어떤 상향의 전류가 되냐면, 역률이 1인 조건에서 과여자만 시키게 되더라도 무효분을 갖다가 더 이제 만들어내는 상황, 즉 지상의 무효 전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과여자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전압을 더 키우면,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전압을 더 키우면요, 자,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나타냈습니다. 이 상태보다 조금 더 키우면 요 라인을 갖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커지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이게 더 커진 거죠. 커지더라도 이렇게 그려놔야 맞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일정한 것으로 지금 잡아두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압강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하는. 그러면 전류를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이것보다 90도 늦은 전류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대신 여기 선을 갖다 여기까지는 P는 그대로, 그러니까 유효분 전류는 이만큼 흘려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쭉 와야 되는 거죠. 즉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점점 더 전류가 더 커지는 거죠. 자, 즉 무슨 전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무효분 전류, 즉 지상의 무효분 전류가 점점점 증가되는 부분. 발전기는 즉 지상의 무효 전력을 더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상의 무효 전력을 부하에 더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여자 운전을 한다, 발전기가 과여자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계좌 전류가 다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죠. 더 증가시키는 거죠. 계좌 전류 증가되면 우리가 과여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기 기전력은 증가가 되는데 어떤 패턴으로 증가가 되느냐? 근데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유효분 전력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무효분에 대한 변동사항만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죠. 페이저도 상에서. 실제로는 같이 움직이는데, 일정 부분 같이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 배제하고 그런 제한 조건 내에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라인을 잡아놓고, 또한 뭐까지도 우리가 일정하게 잡아둬야 되냐면 여기 전압.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한 대를 놓고 단자전압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려질 계통, 무한대 계통의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까지도 일정하게 잡아둔 해석이 지금 여기서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는 과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운전 자체는 뭐 지상 운전 모드라고 이야기하죠. 즉 무효전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상의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모드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력계통은, 이 계통은 어떤 계통이 물려져 있냐면 지상의 부하가 물려져 있는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하가 지상일 때 발전기는 그 지상 운전을 하게 되고 지상의 그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여자 운전을 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역률이 1인 조건에서부터 해석을 시작해 봅니다. 역률이 1일 때죠. 역률이 1일 때니까 전압과 전류가 유상이 같을 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때의 전압 방정식에 의한 페이저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죠. 자, 저여자 운전을 한다는 거, 저여자 운전. 즉, 계좌 전류를 갖다가 이제 아까처럼 반대죠. 아까하고는 반대죠. 계좌 전류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저여자 운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기 기전력이 감소할 텐데, 똑같이 이제 제약 조건이, 출력을 일정하게 잡아두고, 이 단자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잡아두는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유기 기전력이 감소될 땐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요 높이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유기기절 요 선상에서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요 선상에서밖에. 커지더라도 이렇게, 아까는 여기였죠. 이렇게 과여자는 이렇게, 저여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저여자시켜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일정한 조건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압강화는 요게 전압강화라는 거죠. 이것과 전압강화 합쳤을 때 A니까 전압강은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전압강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가 요 부분이 J의 I-XX가 되죠. 그러니까 I가 I-로 바뀐 거죠. I가 I-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I-라는 위치는 어떻게 역추적할 수 있냐면, 이 전압강화보다 90도 뒤진 위치죠. 전압강화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90도 뒤진 위치는 I- 위치는 여기겠죠. 이걸 갖다 그대로 옮기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즉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저여자 운전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이 발전기가 무슨 운전하게 되면 진상. 그러니까 새롭게 여기가 유효분만 있다가 이제 요 전류를 갖다가 발전기가 만든 것이죠. 여기가 전압과 90도 이상차가 나요. 전압과 90도 이상차가 나는 것은 전류에 쌓인 성분이 되죠. 역시 무효분이 되는데 얘는 얘랑과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우리가 진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상. 아까는 우리가 지상이죠. 얘는 지상이 아니라 진상의 무효분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그 진상 운전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는 뭐냐면 진상 무효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준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지상 기준으로 부하가 전력계통은 주로 이제 모터가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그 주요 부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모터는 지상 무효 전력을 갖다가 받아 쓰는 존재죠. 그게 이제 우리 전력계통에서 50~60%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 부하는 지상 무효 전력을 원하는 상태에서 항상 무효 전력을 이야기할 때는 지상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 지상 무효 전력 공급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상 무효 전력은 공급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지상 무효 전력을 흡수한다고 이야기해요. 지상 무효 전력을 흡수한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편에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얘는 뭐냐면 발전기는 진상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표현대로 말하면 진상 무효 전력 자기는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상 기준으로만 표현하면 이제 말을 좀 뒤집어줘야 맞겠죠. 그래서 지상 무효 전력을 우리는 소비한다 또는 흡수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력계통이 이제 우리가 모터들이 막 대부분 꺼져 있는 새벽이나 이제 한 저녁이 되는 거죠. 저녁 때쯤 되면 우리가 전력계통의 C가 남아도는 상황이죠. 전력계통의 정전량, 대지 정전량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제 그런 남아도는 무효 전력을 갖다가 얘가 이제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진상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고 이제 이때는 남아도는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그런 운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텐데 앞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표현을 순차적으로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탁 걸려들 겁니다. 항상 우리는 무효전력을 표현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지상 무효전력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냐면은 부하가 정한 거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무효전력이 모터들이 사용하는 무효전력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상 무효전력이 기본으로 우리가 깔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전기, 동기 발전기의 과여자 특성과 그 저여자 특성을 갖다가 한 번에 이제 우리가 표현해낸 이 곡선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V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요 곡선이 이제 우리가 기본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요 곡선을 갖다 기본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까 여기가 이제 역률이 1일 때 전류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흐르고 있죠. 지금 전기자 전류가 어느 정도 지금 흐르고 있죠. 전기자 전류. 여기는 전기자 전류고 여기는 계자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가 지금 이게 전기자 전류가 지금 이게 전압과 지금 일치한 상태에서 흐르고 있는 요 상태가 이제 역률이 1인 상태이죠. 요 상태에서 이제 전류가 이제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 요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과여자를 시켜보고 이제 저여자를 시켜보는 것이죠. 과여자를 시켜보면 전류가 이렇게 가죠. 전압이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떨어지죠. 더 과여자가 되면 더 이렇게 가죠. 즉 뭐냐면 전류가 무효전력을 갖다 공급하는 모드, 즉 지상이죠. 지상 모드로 돌아가고 더 과여자 시킬수록 더 많은 양의 지상 전류를 갖다 공급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많은 양의 지상 전류 공급, 즉 무효전력을 갖다가 공급하는 모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상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전류가 이 전류가 점점 과여자 시킬수록 이 전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과여자 더 시키면 시킬수록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저여자를 시켜본 거예요. 여기서 여기 기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저여자를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유기기전력이 줄어들고 그럼 전압강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더 저여자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렇게 커지겠죠. 즉 전기자 전류는 계속 커져요.
근데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저여자 시키더라도 전기자 전류는 계속 증가를 해요. 예, 저여자를 시키더라도, 여기서 저여자, 계좌 전류 갖다 줄이더라도 전기자 전류는 여전히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 대신 이제 모두가 바뀌었죠. 여기는 지상이 아니라 뭐예요? 진상 전류를 갖다가, 즉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모드. 그러니까 지상 기준으로 말한다면 무효 전력을, 지상 무효 전력은 흡수하는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즉 지상 무효 전력은 흡수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곡선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V곡선이다. 즉 과여자를 하더라도 전기자 전류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여자를 하더라도 역률이 이런 거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여자로 가더라도 전기자 전류는 이제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역률 1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V자 모형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V곡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운전하는 모드 자체는 무효전력 관점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반대죠. 하나는 무효전력 공급하는 운전을 하는 거고, 하나는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운전을 한다. 즉 하나는 뭐냐면,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상설비 관점에서 바라보면 C처럼 운전하는 거고, C처럼 운전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C처럼 운전하는 거고, 여기가 뭐처럼, 무전력 소비하니까 뭐처럼 운전하는 거예요? L처럼 운전하는 것이죠. 그건 조상설비 관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기 발전기의 과여자 운전 특성과 저여자 운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전기 관점에서 바라본 무효전력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죠.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흡수하는 운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